네, 그럼 이제 3D 프린터 프로그램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팅커캐드에서 STL로 변환해서 뭐 아무거나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코끼리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조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STL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서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 휠로 확대 축소 그리고 휠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화면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휠 오른쪽 누르면서 이렇게 회전 한번 해보시고 휠로 확대 축소 해보시고 휠 드래그 휠 누른 채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3D 프린터 최대 출력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로 24cm 그리고 세로 19cm 그리고 높이는 이제 20cm가 최대 출력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벗어나면은 이제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D 모델링 할 때는 이 사이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3D 모델링 사이즈를 가로 24, 세로 19cm로 너무 딱 맞춰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린터 중에 라프트라는 옵션 값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출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출력 범위가 벗어났다고 에러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 이렇게 맞춰서 하지 말고 가로 방향으로 약간 여유분으로 1cm 정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23, 그래서 세로는 뭐 18cm 그리고 높이 뭐 19cm. 그러니까 여유분을 한 1cm 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꽉 채우면 안 되고 1cm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클릭하면은 이 판에서 이렇게 제가 드래그 하면은 코끼리 누른 채로 판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끝단에 두면은 실제 3D 프린터에서도 이 끝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실제 프린팅 할 때 위치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조정 가능하고 아니면 왼쪽에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위치 이걸로도 조정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회전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 축은 X, Y, Z 축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끼리 클릭한 다음에 회전 기능 이렇게 눌러서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90도 숫자 90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회전이 돼요. 얘는 그 비율 얘를 전체 넣을 수 있고, 크기를 2배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2배가 커졌어요. 아니면 축소 2분의 축소는 0.5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여기 밑에 비율 똑같은 비율로 하겠다 체크해 놓아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초기화하면은 초기화 되고, 그리고 지금 크기 밑에 크기, 그래서 얘의 모델링 현재 크기거든요. 이것만 볼게요. 이게 Z축 높이, 요 높이가 지금 30mm 라는 뜻이에요. 현재 크기. 그래서 내가 배율을 뭔가 좀 크게 하고 싶다 하면은 1.5배 했을 때 1.5배 하게 되면은 높이가 45mm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일시정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고 이제 비율 크기.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얘를 코끼리를 이 방향으로 뽑게 되면은 실제 3D 프린터가 이쪽 방향으로 만들거든요. 이 다리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와요. 근데 제가 얘를 뒤집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90도, 제가 만약 이쪽 이렇게 뒤집어서 했다
뒤집은 채로 데이터를 3D 프린터에다 넘기면은 얘가 코부터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방향으로 인해서 이 출력물의 퀄리티와 이제 그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출력물의 상태가 달라져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회전 기능은 되게 중요해요. 코끼리 클릭해서 다시 한번 초기화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출력물의 퀄리티랑 만드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그걸 약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조작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위에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없고 이 위에 기능들은 다 우리가 마우스를 했던 걸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건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확대 축소 이거 화면 회전하는 거 이거는 이동인데 뭐 시점 이동 클릭한 다음에 이제 요 손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드래그 하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휠로 드래그 하는 거나 이제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우스로 하던 거를 더 편하게 해주는 건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취소할 거면 그냥 다시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출력 옵션. 그래서 이 옵션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출력 옵션을 클릭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필라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창인데 여기에 PLA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옵션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 필라멘트에 맞게. 그리고 만약에 고무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TPU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TPU에 맞는 값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PLA 플러스만 쓰니까 이것만 우선 맞춰주시면 돼요. PLA 플러스. 그러면 또 자동으로 이 값들이 알아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PLA 플러스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속도는 우리가 출력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내가 더 빨리 만들고 싶으면 고속으로 두면 되고 그냥 이 기계의 디폴트 값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 속도로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간 빨리 만들려고 이거를 고속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1강에서 3D 프린터가 이렇게 만드는 거 보셨나요? 노즐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플라스틱이 나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필라멘트가 나오는 부위를 우리가 노즐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의 속도를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복잡한 형상인데 이 노즐을 막 왔다 갔다 거리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빨리 뽑을 수 있는 대신 약간 좀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속도로 해도 잘 뽑히니까 이걸로 하거든요. 고속으로 해도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출력 속도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속도로 그냥 두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기계의 그냥 기본적인 값이에요. 얘는. 그래서 일반 속도로 그냥 해두시면 되고 그냥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즐 속도를 더 빨리 해서 더 뽑는 거다. 얘는 일반 속도고 그리고 이제 품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고품질이 있고 일반 품질이 있는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품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3D 프린터가 이제 출력물을 제작할 때 3D 프린터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다음 층을 만들고 다음 층을 만들고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큐비콘 프로그램에서 고품질로 만든 게 이거고 제가 여기 0.15라고 안 써놨냐 0.15고 일반 품질은 0.2라고 부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프린터가 이제 한 층씩 만드는데
일반 품질로 만들게 되면은 한 층 만들고 0.2mm 위로 올라와서 다음 층을 만들고 0.2 올라와서 다음 층을 만들고 0.2 그렇게 해서 이제 듬성듬성 만들어 가요. 그리고 고품질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층 만들고 0.1, 0.15mm 올라와서 다음 층 만들고 그래서 조밀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이런 값인데 높이 조절인데 그래서 고품질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표면이 이 회색이 고품질이거든요. 표면이 더 매끈해져요. 일반 품질은 약간 결이 있어요. 결이 보이고 근데 고품질은 되게 표면이 좋은데 그래서 한번 이제 회색이 고품질이고 검정색이 일반 품질에서 출력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뭐 엄청 딱 눈에 띄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되게 자세히 봐야지 이 회색이 고품질인데 좀 더 매끈해요. 약간 사진상으로 안 보이실 텐데 크게 하면은 여기 결이랑 여기 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사진에서 확대한 모습이라서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 보면은 거의 티도 안 나요. 고품질 0.1로 두게 되면은 이제 조밀하게 쌓아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품질로 거의 사용 안 해요. 어차피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시간 들여서 이렇게 뭐 이쁘게 뽑아야 된다. 그런 뭐 티도 안 나가서 그래서 저는 고품질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일반 품질로 해도 잘 나오니까 일반 품질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진짜 아무런 티가 거의 자세히 봐야지 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개념은 이렇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큐비콘 프로그램으로 오게 되면은 내가 일반 품질로 놓게 되면 한 층 만들고 0.2mm씩 고품질은 한 층 만들고 0.15씩 15mm씩 대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나 다른 학생들도 거의 다 일반 품질로 해요. 얘랑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일반 품질로 해도 잘 뽑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품질로 이제 설정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대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채우기에 일반 밀도랑 고밀도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채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프린팅을 해서 출력물을 이제 출력했으면은 이 코끼리를 이 반을 잘라보면은 안에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3D 프린터들은 안에 꽉 차 있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잘라보면은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어요. 안에 안 차 있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바닥에 이렇게 쳤을 때 쉽게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 코끼리를 밀도를 100%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거 하나 뽑는데 24시간 걸려요. 꽉 채우면은. 대신 밀도를 그냥 일반 밀도 사용해서 뽑게 되면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얘는. 그래서 저 밀도의 밀도 세팅은 일반 밀도로 하게 되면은 내부 면적의 20%만 이렇게 채우겠다. 격자 만들겠다. 그 뜻이고 고밀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 면적에 좀 더 조밀하게 들어가겠죠. 2배니까 2배 정도로 더 조밀한 격자가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밀도로 하게 되면은 더 튼튼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얘는. 그래서 20%로 우리가 설정 값을 하더라도 잘 안 깨지거든요. 20%로 해도 안 깨져 거의. 진짜 엄청 뭐 망치 같은 걸로 부셔야지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밀도는 저도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얘도. 그래서 뭐 20%로 해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더 빠르게 뽑을 수 있고 재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고밀도는 더 많이 조밀하게 가니까 재료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채우기 저 세팅은 이런 뜻이에요. 안에 내부 면적을 20% 채울지 아니면 40%로 더 단단하게 채울지 대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얘는. 그래서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다시 큐비콘 프로그램을 와서 지금 채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얘는 20%, 얘는 40%. 그래서 저는 일반 밀도로 사용해도 잘 뽑히니까 이걸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변경점은 뭐 한 층 만들고 이제 제일 빠른 곳으로 가서 다음 층 만들고 하는 건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최단거리 지정으로 놔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 보조물이라고 하는 옵션 값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출력물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3D 프린터 출력물은 수축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수축이 발생되는 원인은 이제 플라스틱이 열을 받았다가 식으면은 줄어들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예,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처음에 노즐에서 200도씨의 높은 열로 이렇게 아래층을 만들다가 이제 윗부분을 만들 때는 이쪽 아랫부분이 식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온도차. 그래서 이 온도차로 인해서 수축 현상이 발생되고 이렇게 출력물이 휘는 현상이 발생돼요. 네, 그래서 이런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PLA 플러스는 이제 이런 수축률이 작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재질을 PLA로 쓰고 두 번째, 이제 우리 3D 프린터를 출력을 걸게 되면은 노즐 온도를 200도씨까지 올리고 또 바닥의 온도를 65도 정도까지 올라요. 왜냐면 이 온도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약 노즐에서 윗부분을 만들 때도 여기가 식지 않도록 이 바닥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65도까지 올려서 이제 온도차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축 현상을 더 낮추기 위해서 바닥 보조물이라고 해서 라프트를 깔아줍니다. 우선 우리가 3D 프린터를 이제 시작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출력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런 바닥을 먼저 만들어 주거든요. 좀 넓은 바닥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물을 이제 만들어요. 3D 프린터가. 그래서 이렇게 넓은 바닥을 먼저 만들어 주는 이유가 얘가 넓은 바닥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축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휘고 싶어도 요 바닥이 잡아주거든요. 이제 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없는 것보다 더. 그래서 그 수축을 잡아주기 위해서 라프트라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프로그램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바닥 보조물이라고 해서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라프트 아니면 넌이에요. 그래서 사용 안 하겠다 아니면 라프트. 근데 저는 라프트를 거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라프트로 해놓고 OK 누르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출력 준비 눌러서 이제 코끼리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옆에 화살표로 시뮬레이션 한번 보게 되면 맨 밑에 이제 바로 이제 출력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랫부분에 출력물보다 먼저 이렇게 라프트를 먼저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게 라프트거든요. 그래서 라프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실제 출력물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맨 위로 올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이제 출력이 다 완료되면은 이제 출력물과 이 라프트가 생겼어요. 이 바닥 보조물.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아랫부분은 차가워지니까 수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라프트가 반대로 계속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수축이 안 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다른 프린팅 한 걸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주위에 테두리 보이시는 게 라프트고
요게 이제 출력물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끝나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것도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라프트 띄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물의 라프트는 그냥 손으로 잘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뜯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물과 라프트가 분리가 돼요. 네, 라프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라프트 때문에 출력 범위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끼리를 만약에 이렇게 끝단에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출력물이 완전 정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라프트 적용해서 출력 준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에러창이 떠요. 출력 범위가 벗어났다고. 여기가 이제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짝 선을 넘어갔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유분을 남겨 두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유분을 한 1cm 정도 남겨서 이제 3D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옵션에 이렇게 넌으로 해놓고 출력 준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라프트가 없이 바로 출력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도 수축은 잘 안 가요. 우리가 PLA 플러스를 써가지고. 근데 이렇게 얇고 넓은 것들, 얇은데 이렇게 엄청 넓은 것들은 이 바닥이 이렇게 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라프트를 적용 안 하면. 그래서 이 휘는 현상은 3D 모델링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 논으로 써서 해도 되지만 항상 혹시 모르니까 그냥 라프트로 놓고 저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라프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수축에 대해서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렸다가 수축되면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라프트로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라프트 설정 기능 중에 이제 높게 해주는 기능이랑 낮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설정은 높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설정 값은 이제 출력물이 있으면은 라프트와 이 간극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라프트면 이 간극을 높게 해주셔야지 잘 떨어져요. 낮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팅값 지지대 요게 있어요. 이거를 항상 여기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체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 뽑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제가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지대를 사용 안 하면은 여러분들의 출력물이 이런 라면 면발처럼 이렇게 나와요. 요게 실제 이거는 학생들이 지지대 설정 안 해서 실패한 거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진 찍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다시 큐비콘 프로그램으로 와가지고 우선은 지지대를 해제한 다음에 OK 누른 다음에 제가 코끼리를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반대구나.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코끼리가 뒤집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출력 옵션은 지지대는 해제해 놨어요, 제가. 그리고 출력 준비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막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뽑겠다라고 이제 계산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거 내릴 수가 있어요. 레이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대로 출력을 걸면은 1층에서부터 3D 프린터가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잠시만요.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지금 여기가 코끼리 코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지지대를 설정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만드는 순간부터 필라멘트가 뭔가 받쳐주는 게 있으면 여기를 만들어 줄 텐데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허공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라면 면발처럼 나오거든요. 재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패하게 돼요. 출력 실패.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 왼쪽 위에 나가기가 있어요. 나가기를 클릭한 다음에 출력 옵션에 지지대를 이번엔 선택하고 OK 눌러 볼게요. 그리고 다시 출력 준비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계산을 해서 여기 밑에 뭔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내려보면은 1층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코 있는 부위가 받쳐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포터예요. 서포터. 얘가 지지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출력이 다 끝나고 나서 이거를 벤치로 잡아 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설정값을 둔 다음에 출력을 걸고 나서 제가 지지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지지대를 체크했을 때 지지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 부위였는데 여기가 약간 떠 있는 부위라서 이쪽에 이렇게 지지대가 생겼어요. 이런 거 보이세요? 약간. 그래서 나중에 출력이 완료되면은 얘를 벤치로 잡아서 떼면 되거든요. 되게 쉽게 잘 떼져요, 얘는. 그래서 만약 출력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지대를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력이 끝나면 얘를 이제 띄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 역할. 네, 이 지지대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허공에다 뿌리는 거라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지지대는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이 지지대 뗀 부위가 자국이 남아서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이 서포터 지지대 뗀 부위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걸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를 판에서 이렇게 놓으면 무조건 여기 지지대가 생겨서 지지대를 띄면은 여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판을 아까 기억자를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배치를 시킨다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서 잘 못 그려지는데 이렇게 배치해서 출력을 걸면은 지지대가 생길 부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 방향이 이제 지지대를 설정해도 이제 안 뽑히는지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프로그램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큐비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상태에서 나가기를 누를게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 생기니까 코끼리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0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눕히면은 지지대를 설정을 해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출력 준비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지지대를 설정한 상태인데 지금 지지대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지대를 생성을 안 해줬어요. 옵션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출력 걸기 전에 어느 방향이 제일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뽑히는지 그래서 배치를 이제 회전 기능 이용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가기 누를게요. 그래서 출력 옵션을 클릭해서 그럼 지지대 얘기 드렸고 온 해야 되고 각도는 40도로 두셔야 돼요. 이 40도라는 얘기가 만약에 출력물이 이런 식으로 40도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거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출력물이 1층, 2층 이렇게 만들면서 이쪽 부위는 조금 만들고 올라가서 조금 만들고 올라가서 조금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쪽 부위가 막 90도면은 무조건 여기는 서포터가 생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40도는 출력물이 이런 형상일 때 40도면은 이제 만들 수 있고, 만약 더 이렇게 돼 있다. 각도가 90도다. 그러면은 40도 이하는 만드는 거고 40도 이상은 서포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40도 이하는 서포터를 안 만들고 지가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만들고 40도 이상은 지가 이제 서포터를 만드는 기능.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생각하는 게 복잡하니까 40도로 놔두시면 돼요. 40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 바꿔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지대에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막 숫자가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잘못 만지면은 3D 프린터가 뭐 되게 출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만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내려오면은 지지대 여기, 그러면 지지대와 모델 간의 Z축 거리를 0.3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떨어지거든요. 서포터가 0.2로 하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출력물이고 여기가 서포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 간격을 0.3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떨어지게. 그리고 이거 지지대 인터페이스는 이건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잘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대 하나 출력물 이렇게 있으면 지지대 사이에 끝단에 뭐 하나 더 이렇게 한 줄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붙어요. 그래서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잘 안 떨어져서 이거는 인터페이스, 지지대 인터페이스는 체크 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기본 옵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거리 0.3이랑 지지대 인터페이스 체크 해제. 그래서 이것만 한 번만 하면은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큐비콘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출력물 3개를 3D 프린팅 하게 되면은 노즐에서 여기 만들고 밑에 만들고 그 다음 출력물 밑에 만들고 해서, 그리고 이동해서 다시 다음 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노즐이 이동하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노즐이 잘 막히더라고요. 여기가 출력물을 못 만들고 계속 막혀가지고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이동으로 가셔가지고 요 모드를 올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그런 노즐 막힘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동으로 가셔가지고 올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은 여기 전체 보기나 카테고리 보기가 있는데 이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서 이제 이동해서 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혹시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모드가 안 나온다, 이런 창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전 버전이나 뭐 더 예전 버전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 창으로 와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고 싶은 거를 S트에 넣고 방향 설정해 준 다음에 지그재그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지그재그로 두시고 높게, 그리고 얘는 항상 체크 넓게, 이것만 지그재그 높게 체크 넓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설정하면은 계속 이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값을 넣어주시고 OK 누른 다음에
그럼 여기 출력 준비, 아까도 봤지만 이 출력 준비가 내가 선택한 옵션에서 옵션을 적용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출력 준비를 누르게 되면은 옵션 값이 적용된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를 다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 오른쪽에 화살표 내렸다 올렸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맨 밑에가 1층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만들어 가요. 3D 프린터가. 요 기능이 있고, 아니면 여기 좀 내려서 2층에서는 스타트 누르게 되면은 노즐이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지금 해주는 거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만든지만 한번 보시고, 그 왼쪽에 이제 얘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출력 시간은 2시간 12분, 그리고 얘 만드는데 30.65g 정도 사용되고, 미터는 이제 필라멘트, 우리 재료의 길이에요. 재료가 실처럼 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10m 정도 써야 된다. 그래서 계산되어 있는 게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몇 시간 걸리고 몇 그램 사용하는지. 이게 세팅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세팅이 잘 끝났다 하면은 여기 G코드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USB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냥 USB에 넣고 저장한 다음에 이 USB를 3D 프린터에다 입력시키면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USB에 담긴 파일을 이제 어떻게 3D 프린터에다 입력시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공간은 이제 상상관 1층 3D 프린터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출력을 거는 거는 제가 마지막 강의에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한번 USB에 담은 파일을 어떻게 출력을 거는지 보겠습니다. 네, USB를 이제 프린터에 이쪽 부분에 이제 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꽂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출력 버튼이 있거든요. 출력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 파일의 외부 메모리 누르면 해당 파일명이 떠요. 여기서 터치하면 되거든요. 터치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을 터치하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넘어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 누르면은 데이터가 전송됐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여기 타겟 온도에서 220도, 노즐 온도 220도, 베드는 65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온도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열한 다음에 이 온도가 220도까지 돼야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남은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뭐 9분 54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현재 예열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USB 넣고 스타트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만질 게 없어요. 자동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걸면 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